여러분 매달 연금 받는 날 혹시 기분이 좋으신가요? 누군가는 기다리던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이 돈으로 다음 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몰려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려움을 마주한 68세 은퇴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노후 재정의 함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성호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160만 원, 개인연금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엔 부부 둘이 사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죠. 하지만 은퇴 5년 차 그 계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10만 원이 들어와도 나가는 돈이 25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조금만 아끼면 되겠지 싶었지만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고정비가 매달 80만 원.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가 100만 원. 병원비가 한 달 평균 4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나들이 한번 다녀오면 순식간에 마이너스였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100만 원,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에 300만 원. 한 달 생활비의 밸런스가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계산했던 노후 예산은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다고요. 사실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지금의 생활비를 조금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돈은 줄이는 게 아니라 바뀌는 돈입니다. 회사 다닐 땐 회사 보험, 단체 의료비, 교통비 보조 등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두 본인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면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약값이 생활비의 일부가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54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66만 원에 4배 가까이 됩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 착각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착시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마치 월급처럼 느껴지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박 씨 부부의 경우도 처음 3년간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외식 한 번에 쓰는 돈이 늘어나면서 점점 연금날이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카드 대금, 공과금, 병원비가 빠져나가고 통장에 남는 돈은 1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래 살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평균 수명 83세를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15년 이상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 적자가 쌓이는 생활은 결국 퇴직금을 갉아먹었고 70세가 되던 해 통장 잔액은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자신이 잘못된 계산을 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안심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금액보다 구조라고. 즉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비와 예비비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연금 외에도 배당금, 임대소득, 파트타임 일자리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에도 65세 시점에라도 월 3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기회가 줄어듭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죠.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현금 흐름을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안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지만 혹시 다음 달엔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일할 때는 내가 벌어들이는 주체였지만 은퇴 후엔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연금 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 기초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즉 내 손으로 다시 벌 수 있는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게는 배당금, 전세 보증금 이자 혹은 주 23일의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 씨는 지금 매달 20만 원 정도의 배달 보조 일을 하며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금날이 두렵지 않으려면 연금 말고도 내 손으로 버는 돈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은퇴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연금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착각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확신이다. 숫자로만 계산된 안도감은 현실의 물가, 건강, 관계, 그리고 시간이란 변수를 만나며 산산이 부서진다. 연금 수령 날이 두려워지는 순간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날은 내 인생이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안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날이다. 박성호 씨의 이야기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 사람의 기록이다. 그는 3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은퇴 당시엔 모범적인 노후 준비자로 불렸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주택 한 채까지 갖췄으니 부족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은퇴 후 5해가 지나자 그의 통장은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의 계산표를 무너뜨렸고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매달 새로 생기는 고정비가 됐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지출이 컸다.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하는 사소한 외식, 자녀의 부탁으로 나간 경조사비, 그리고 손주에게 쥐어주는 용돈까지 어느 순간 정해진 돈의 테두리는 의미를 잃었다. 돈은 예산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삶은 숫자보다 감정이 우선되는 지출의 연속이었다. 그가 말하길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돈이 생긴 날이 아니라 돈이 떠나는 날이었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유입보다 유출의 구조에 있다. 젊을 땐 수입이 변동적이어도 지출이 그에 맞춰 조정된다. 하지만 노년기엔 반대로 지출이 고정되고 수입이 제한된다. 즉 한번 틀어진 균형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연금은 일정하지만 병원비는 불규칙하다. 물가는 예측할 수 없고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연금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연금이라는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비상자금이든 소규모 부수입이든 혹은 생활 패턴의 유연성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유연한 재정 구조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 유연함을 잃고 산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돈의 흐름도 함께 멈춘다. 그때부터 삶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버티는 싸움이 된다. 은퇴 후의 재정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감정에 휩싸인다. 그 감정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소비가 방어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변한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초반 몇 년간은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다. 여행, 취미, 리모델링 등 보상 소비가 늘어나고 이후 몇 년 후부터 급격히 위축된다. 불안이 커질수록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쓰지 않으니 삶의 활력도 사라진다. 이 악순환의 근본 원인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이다. 결국 은퇴 후 재정 안정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다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금이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안정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노후의 예산은 희망적인 계산이 아니라 보수적인 계산으로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라면 노후에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다.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 체감 생활비는 꾸준히 오른다. 둘째는 지출 구조를 두 단계로 분리하는 것이다. 고정비와 선택비, 즉 살기 위한 돈과 살맛을 위한 돈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 고정비는 연금으로, 선택비는 부수입이나 예비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셋째는 일의 연장선을 두는 것이다. 박 씨처럼 70대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 혹은 월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다시 벌 수 있다는 감각이 심리적 안정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노후 재정의 안정은 관계의 질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혼자일 때는 2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이 커질수록 소비는 늘어난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며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생긴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할수록 돈이 감정의 대체제가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재정 계획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돈의 부족을 관계의 풍요로 메워야 한다. 그것이 노후의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 결국 박성호 씨가 깨달은 건 단순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구조가 문제였다. 연금날의 두려움은 수입의 부족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불안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다. 그들은 숫자보다 흐름을 본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점검하며 한 번에 쓰지 않고 분할해 관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회복력이라는 사실을 안다. 연금날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던 박 씨는 이제 그날을 감사하는 날로 바꿨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돈으로 오늘을 살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는 완벽한 계산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틀어진 계산을 인정하고 다시 맞춰가는 과정이다.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안의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는 일이다. 연금 수령 날이 두렵지 않으려면 그날을 기다릴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일거리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아니면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든 상관없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감각이 생길 때 비로소 노후의 불안은 줄어든다. 우리가 은퇴 후 마주하는 진짜 현실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금이란 제도는 국가가 주는 안전망이지만 진짜 안전망은 결국 자신이 만든다. 수입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구조를 세워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단순하다. 노후의 평화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금액이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 연금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의 설계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